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수요일이죠. 목요일인가? 목요일이죠. 목요일에 이제 치렀던 정발고등학교 2학년 물리 중간 기말고사, 물리 기말고사에서 전문항 해설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중인데, 혹시나 이제 전문항 해설은 안 하더라도 가장 눈에 띄었던 문제 몇 개는 꼭 골라서 한번 해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장 눈에 띄는 문제가 몇 번이었냐면 객관식 5번 문제였는데 되게 지금 어려운 문제였죠. 통계를 제가 학교 측 통계를 알아볼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냥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풀었던 사람 중에 제대로 맞췄다 해도 찍어서 맞췄을 것 같고, 제대로 풀어서 맞춘 사람이 전교에 1명이나 2명 정도 있으면 대단한 일일 것 같은 굉장히 생소하고 굉장히 괜찮은 문제여서 한번 이거는 얘만 따로 떼서라도 한번 해설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지금 찍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생소하게 이제 자료 제시가 되어 있는 게 나 그래프죠. 나 그래프. VA하고 VB, 그러니까 이제 실이 끊기기 전과, 여기가 끊기는 시점이고, 끊기기 전과 끊기고 나서의 A와 B 물체의 속도의 비율을 자연수 그래프로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 끊기기 전이야 당연히 모든 물체가 하나의 개로서 하나의 팀으로서 움직이니까, 그때는 A든 B든 C든 다 똑같은 속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VA 나누기 VB의 비율이 그냥 자연수 1로 딱 고정이 된다는 거 바로 납득이 되는데, 그 뒤를 해석하기가 지금 굉장히 까다로운 유형의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능 특강에도 사실은 안 나와 있는 굉장히 생소하고 생경한 유형의 그런 자료 제시였고, 그 자료를 이용해서 추론을 하는 방법도 굉장히 어디서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방식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서 일단 개인적으로 문제는 되게 좋았습니다. 되게 좋았고, 이번에 받았을 때는 3개를 틀리면은 2등급? 3등급? 4개 틀리면 2, 3등급 경기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법 난이도 조절도 잘한 문제였고, 시험이었고, 그 시험 가운데 킬러 문항으로서 역할을 얘가 아주 잘 해주고 있죠. 저 그래프를 이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주셨어야 되냐면, 시간을 좀 분리해서 보셨으면 되는데, 0에서 ET0까지, 그러니까 실이 끊기기 전까지와 실이 끊기고 나서의 사건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어차피 실이 끊기기 전까지는 A, B, C가 모두 다 한 몸이었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A, B, C 중 누구도 이탈자 없이 이 세 물체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걔네가 가만히 놓았다는 표현이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손으로 잡고 있었던 시점까지는 속도가 없었다가, 그러고 나서 왼쪽으로 가속 운동을 하면서 속도가 전부 다 증가했겠죠. 전부 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는 걸 소위 했을 것인데, 그러니까 ET0 시점의 속도를 내가 지금 나름대로 미지수를 한 개 도입을 해가지고 그냥 속도 변수 V라고 잡았다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VA, VB 나와 있진 않지만 VC까지도 설령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냥 모든 속도가 다 단일하게 이 1V라는 단일한 변수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VA는 VB는 V와 같은 사건, 같다는 조건까지가 이제 0에서 ET0까지의 사건이라고 보면, ET0 이후부터가 지금 되게 재밌어지는데, 이때는 이제 A가 실이 끊겼기 때문에 A는 혼자서 돌아다니는 거고 B, C는 여전히 한 팀으로 묶여 있는데, 그러고 나서가 그래프 형태로 지금 제시를 해준 게 그들 사이의 속도 비율에 이제는 1이라는 밸런스가 깨지고 뭔가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그래프가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생각을 여기서 어떤 방향으로 가져갔었어야 되냐면, 저게 지금 무슨 함수죠? 저 노란색으로 끈 ET0 이후에 그래프 형태가 사선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건 1차 함수 꼴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1차 함수면 1차 함수지 1차 함수가 가로축을 지금 뭐를 어떤 변수를 가로축에 두고 있는 1차 함수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가로축에 t가 있죠. 그러니까 t를 정의역으로 한 시간을 정의역으로 한 1차 함수가 실 끊어지고 나서부터 지금 관찰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함수의 치역은 누구고 y는 누구고 y는 저거잖아요. VA 나는 VB라니까. 절대 VA가 단일하게 1차 함수인 게 아니고 VB가 단일하게 1차 함수인 게 아니고 그 두 개를 서로 나눈 값이 1차 함수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클래식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1번식을 한번 써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t0 이후에 이제 A는 저 뒤쪽에 짐덩어리들하고는 이제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내려가고 있을 건데 자유의 몸이 되어가지고 내려갈 때 당연히 저 녀석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 거니까 A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1번 공식 V0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시간의 합이라고 하는 1번 공식의 폼을 사용하면 여기서 이제 이게 빛을 말하는 거죠. 처음 속도가 얼마였죠? A. 아까 여기 정해놨었단 말이에요. A의 처음 속도도 V고 BC의 처음 속도도 V였죠. 언제를 기준으로 하면 시간은 이 T0를 기준으로 하면 그러면 여기서 A하고 BC가 둘 다 각각 경험하는 가속도 값을 우리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미지수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A가 저 이후에 경험하는 가속도 값을 A 하첨자 A라고 했을 때 물체 A가 경험하게 될 이 T0 이후에 임의의 나중 속도는 V 더하기 AAT라고 써줄 수 있겠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누구도 써줄 수 있냐면 밑에 놈도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을 건데 여기서 굉장히 눈치가 빠르게 돌아갔었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풀리려고 했으면 뭐냐면 지금 나는 VA와 VB를 이 T0 이후의 임의의 시간에 대해서 나중 속도의 형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그러면 이 분수꼴을 표현하고 싶으면 지금 이렇게 각각 정의해 놓은 A와 BC의 나중 속도를 그대로 나눠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나눠주면 되는데 여기서 저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T0 이후에 내가 그래프 형태로 보고 있는 이 함수의 꼴은 몇 차 함수가 나와야 된다고? T에 관한 1차 함수가 나와야 된다고. T에 관한 1차 함수. 그러니까 이 나눈 거 VA의 나중 속도 VA와 BC의 나중 속도 VB를 나눗셈 형식으로 표현했을 때도 별도로 보면 1차 함수 꼴인데 이거를 서로 나눴을 때도 1차 함수 꼴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죠. 누구에 대한 1차 함수가? T에 대한 1차 함수가. 그러면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가 뭐밖에 없어야 되냐? 이게 1차 함수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게 T에 관한 1차 함수로 다시 한번 편집이 되기 위해서는 분모항 중에 누가 소멸이 돼야 돼? 여기가 소멸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VA 나누기 VB가 어차피 여기서 AA는 상수고 V는 내가 아까 지정한 이 T0 시점의 속도 역시 상수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에 도달을 해야지 이 T0 이후에 BC는 동일하게 무슨 운동을 하고 있거나 뭐가 0인 운동을 하고 있거나 가속도가 0인 운동을 하고 있구나라는 올바른 결론에 이제 도달을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억 보기가 맞게 된다 이거죠. 뒤쪽 그래프를 이 T0 이후 그래프를 몇 차 함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1차 함수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제는 좀 익숙한 맛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P가 끊어지고 나서 BC가 함께 경험하는 가속도가 0이다. 곧 P가 끊어지고 나서 BC가 등속도 운동을 한다.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건 R자 힘이 0이라는 얘기니까 R자 힘이 0이 되기 위해서는 B가 C 질량의 2배를 가지고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 C가 이쪽으로 mg의 힘을 발생시키면 그와 동일한 사이즈의 힘을 C가 mg를 이렇게 발생시키면 B도 반대 방향으로 mg를 반드시 저렇게 줄다리기 형태로 만들어줘야지 R자 힘이 0이 만들어질 거고 고로 B가 놓여있는 경사면에 가속도 값이 2분의 1g인 거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 확장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가 2분의 1g.
좀 근데 이제 사실 기억의 결론을 내리는 것도 기억의 결론을 내리는 게 굉장히 좀 제가 느끼기에는 높은 수준의 추론을 요구하고 있어서 여기서 이미 진이 다 빠졌을 것 같은데 성공적으로 기억을 풀어냈다 해도 사실 니은디귿도 지금 더 만만치가 않습니다. 니은디귿 풀이를 위해서는 다른 별도의 추론이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럼 좋아요. 이제 B가 놓여있는 경사면의 각도를 알아낸 건 되게 좋았어. 잘했는데 문제는 지금 A 쪽도 아직 해결된 게 없지 않습니까? A도 경사면의 각도가 역시 변수고 A 그 자체의 질량도 변수인데 거기서 니은의 저 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다음으로 주목을 했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잘 만든 문제일수록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허투루 주는 조건들이 없어요. 과조건이 없어. 과조건. 되게 이거 논리적으로 되게 디자인 잘 된 구조화가 엄청 잘 된 문제라고 보는 게 여기를 주목을 해봤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또 니은을 성공적으로 풀이를 하고 싶었다면 니은의 풀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디가 보였어야 되냐? 저 밑에 시간축이 왜 하필 실 끊기기 전후의 시간 비율이 왜 하필 2대 1일까를 잠깐 생각을 해봤어야 됩니다. 실 끊기기 전의 시간 비율이 왜 2대 1이었을까? 자, 봐봐요. 이 T0 이전까지는 왜 이 자연수 비율 1이 유지가 되는 거를 우리가 자연수 비율 1의 의미가 뭐라고? VA와 VB가 둘 다 속도가 어디서 어디로? 둘 다 동일하게 0에서 내가 나름대로 설정한 V라는 속도값으로 가속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다 보니까 저 자연수 비율 1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앞 구간은 실 끊기지 않고 전체 물체가 다 동일하게 등가직을 하는데 그 등가직 하는 데 있어서 가속도 값이 얼마로 나온다? 속도 증가량은 V인데 그 속도 증가량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 이만큼 소요가 됐다. 인데 그러고 나서 이 구간은 뭐죠? 시간 간격은 얼마 경험했는데 시간 간격은 T0를 경험을 했는데 속도가 누구만 증가했죠? 이제부터 BC는 등속 운동을 하는데 A는 여전히 등가직을 하잖아요? A는 등가직을 하는데 A의 속도가 정확히 얼마가 됐다? 1V에서 2V가 되어줘야지 여전히 이 시점에서도 V 속도를 유지하고 있을 VB하고 나누었을 때 저 비율, 자연수 비율 2가 설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앞 구간에서는 가속도 값이 2분의 V0로 나온 2분의 V다. 자연수 비율만 설명을 하면 그러면 여기는 가속도가 지금 얼마다? 같은 속도 변화량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누구는 A는 그 같은 속도 변화량을 다른 애들이랑 붙어 있을 때보다 무려 절반의 시간을 단축해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조건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변수 다 떼고 그냥 가속도만 깔끔하게 써서 보여드리자면 A 기준으로는 A가 경험하는 가속도는 앞에서 얼마? 1A라고 잡았을 때 뒤에서 그냥 2A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써주면 되는 이것도 이제 사실 되게 고급스러운 표현 방법이죠. 등가직에 대해서 거의 모든 유형들을 다 숙달을 해놔야지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러면 A의 질량을 알아내는 마지막 방법은 뭐가 되어야 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실 끊기고 나서 이 ET0에서 실이 끊긴다는 이벤트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A가 경험한 건 뭐죠? A가 경험한 건 자신의 가속도가 갑자기 몇 배가 된 거예요. 자신의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운동가속도죠. 자신의 운동가속도가 갑자기 더블이 된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물체 A는. 근데 물체 A의 질량이 바뀌었을 리가 없잖아요. 중간에. 물체 A 질량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가속도가 이렇게 곱하기 2가 될 수 있는 이벤트는 뭐밖에 없죠? 뭐긴 뭐겠어요. 알짜 힘이 갑자기 2배가 됐다 밖에 없지. 알짜 힘이 2배 됐다. 알짜 힘이 2배 됐다 이거나 혹은 알짜 힘이 일정할 때 F가 일정할 때 원래 이제 MA 구조였다가 갑자기 가속도가 2배가 될 수 있는 다른 이벤트가 또 뭐가 있죠? 질량이 갑자기 뭐가 돼버리면 절반으로 줄어버리면 좌변 값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속도가 몇 배가 되는 형태로 가속도가 2A로 더블되는 형태가
둘 중 하나로 설명이 돼야 되는데 뭐든지 간에 어차피 지금 A가 경험하는 질량 자체가 변하진 않았으니까 여기서 알짜 힘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 개 전체의 알짜 힘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BC가 하는 역할이 없다는 거를 아까 보기에 이어서 한 번 더 사용을 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B는 이 방향으로 mg를 만들어내고 C는 이 방향으로 mg를 만들어내는데 서로 같은 크기를 반대 방향으로 먹이기 때문에 상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T0 전후를 비교했을 때는 A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 뒤에 두 놈은 힘을 아무것도 만드는 게 없죠. 힘은 아무것도 만드는 게 없고 알짜 힘은 오로지 누구만 만드는데 나만 만들어내고 있는데 갑자기 가속도가 2배가 됐다는 거는 질량값이 갑자기 뭐가 됐다는 얘기가 돼야 된다. 질량값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가 돼야 된다. 질량값이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야 된다. 실 끊어지고 나서 쟤네랑 빠이빠이를 했더니 갑자기 내 짐이 절반이나 줄어들었다가 된다. 여기 3M은 누구랑 누구 질량의 합이 B와 C 질량의 합인 거죠. 실 끊어지고 바이바이 했더니 갑자기 우리의 질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A의 질량도 A 자체의 질량도 얼마였어야지 A의 질량도 3M이었어야지 같은 힘을 받고 있을 때 같은 알짜 힘을 갖고 있을 때 갑자기 가속도가 더블이 되는 게 설명이 된다. 원래는 FA라는 알짜 힘을 이렇게 경험하고 있었던 걔가 실 끊어짐으로 인해서 FA 나누기 3M을 경험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속도가 갑자기 튀었다. 그래서 보기 니은은 옳지 않다. 이게 이제 근데 되게 문제 자체는 좋은데 재밌는데 풀이하기에는 되게 재밌는 문제고 좋은 문제인 건 맞는데 과연 이걸 시간 내에 풀라고 만든 건지는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이거 풀이 아이디어 자체를 생으로 떠올리는 게 뭐 거의 불가능했던 유형이지 않았나 싶어서 굉장히 좀 사악한 문제라고 보고 실전에선 이런 건 뭐 사실 반쯤 풀고 찍는 게 맞죠. 반쯤 풀고 찍는 게 맞고 마지막 T가 T0일 때 P가 B를 당기는 힘. 지금 이게 스크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정보가 나와 있냐면 T가 언제일 때랑 언제일 때를 비교했냐면 그림 바로 윗줄에 T0일 때랑 3T0일 때를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누구를 당기는 힘. 실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T0일 때가 3T0일 때 기준으로 곱하기 3분의 4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항상 장력이라는 아이템을 사용할 때는 그 말 계속 하거든요. 지금 Q가 B를 당긴다는 건 이 힘인데 저거 구하는 거는 빗면에 놓여있는 물체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 장력은 항상 웬만하면 그래서 장력은 빗면보다는 양방향성을 이용해서 저렇게 수평면이나 아니면 아싸리 절벽에 저렇게 매달려 있는 물체한테 달아서 구해주는 게 훨씬 더 쉬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Q가 B 당기는 힘이나 사실 뭐랑 같은 거니까 Q가 C 당기는 힘이나 같은 거니까 Q가 C를 당기는 힘은 3T0일 때와 T0 비교했을 때 T0가 3분의 4배만큼 더 크다 이 내용인데 여기서 기억력을 한번 잘 사용을 해가지고 3T0일 때 C는 무슨 운동하고 있다? 등속 운동하고 있고 등속 운동한다는 건 곧 C 물체가 경험한 알짜 힘이 0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C는 역시 여전히 아래 방향으로 mg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중력값이 mg일 때 그 시점 위쪽으로 당겨지는 장력이 정확히 얼마랑 밑에 있는 중력값이랑 같아야지 알짜 힘 0이어서 등속 운동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T0일 때 Q가 C를 당기는 힘이 곧 얼마다? 3분의 4 mg였을 거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이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T0일 때 Q가 C를 당기는 힘은 3분의 4다. 그러면은 저 그림에다가 작업을 하기엔 좀 너무 높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할게요. T0일 때 그림 간단히 그려보면 B 이쪽
C쪽. C가 경험한 알짜 힘이 얼마죠? C가 경험한 알짜 힘이 3분의 1mg죠. 왜냐하면 3분의 4mg가 위로 작용하는 장력일 때 아래 방향의 중력을 빼줬으니까. 근데 알짜 힘은 항상 질량 B를 따라가 줘야 되니까 질량 1m짜리가 경험한 알짜 힘이 3분의 1mg라고 하면은 질량 2m인 B가 경험한 알짜 힘은 반드시 얼마나 되는 거죠? B가 경험한 알짜 힘은 반드시 3분의 2mg여야 됩니다. 여기에 추가해 줄 수 있는 화살표들이 자유물체도를 그려본다면 추가해 줄 수 있는 화살표들이 B는 빗면에 놓여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밑으로 가려는 mg를 받고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비교하라는 거는 T0 당시에 P가 B를 당기는 힘이었단 말이죠. P가 B를 당기는 힘. 요거 말하는 건데 TB라고 치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자신을 방해하는 뭐가 있고 뭐 이제 이거 지워도 되죠? 반대 방향으로 자신을 방해하는 요 장력이 양방향성에 의해서 또 이렇게 걸려있을 것이고 저 주황색 화살표 3개의 합산값이 3분의 2라는 얘기니까 귀찮으니까 mg 다 떼고 그래서 이제 tb에 이거 빼주면 뒤쪽에 뭐 남죠? 뒤쪽에 3분의 1밖에 안 남으니까 tb-3분의 1의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된다는 결론이다. 이게 3분의 2가 나와줘야 된다는 결론이다. 따라서 tb의 결과값은 요게 나와버리는 거죠. 결론이 뭐냐?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였다? T0일 때 mg였다. 얘가 mg로 당겨지고 있을 때 Q가 B, Q가 C를 당기는 힘은 얼마였다? 3분의 4mg였기 때문에 3분의 2배라고 하는 저 정보가 틀린 결론이 된다라는 겁니다. 디귿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알짜 힘을 질량비 따라 배분한다라고 하는 그 원리, 알짜 힘과 질량비라고 하는 이 원리를 사용해서 조금 효율적으로 풀이를 완결 지어 주셨으면은 가장 좀 좋은 그런 프로시저가 됐을 거다.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시험에서 가장 돋보였던 문항, 이걸 왜 5번에 배치했는지 모르겠는데 5번에 대한 해설을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틀렸으니까 답이 1번 기억이라는 겁니다.